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어휘와 문법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처음으로 볼 부분은요, 어휘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명사는 결핍입니다. 결핍의 의미는缺乏 또는 缺少라는 뜻인데요. 빠지거나 부족하다, 부주라는 뜻이 되겠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 在世界各地仍有因为缺乏营养而死去的孩子.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부모의 애정 결핍은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 부모의 애정이 부족한 아이들은 심리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뜻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의 뜻은 안정감이라는 뜻이죠. 네, 그 의미 살펴볼까요? 자, 안정감은 어떤 변화나 그 변화에 따른 흔들림, 동력, 흔들림이라고 하죠. 흔들림이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没有变化或者动摇安稳的状态.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안정감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문 보실까요? 看一下例句.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얻는다고 한다. 刚出生的婴儿听到妈妈的声音会感到安全.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한 느낌을 없애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뜻은 불안감이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클래식 음악은 피로한 심신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피로할 때 마음과 몸의 안정감, 즉 불안감을 없앤다,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감의 반대어는요, 여러분, 불안감. 이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명사는요, 무게감입니다. 그 의미는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침착하다는요, 전조어라는 뜻이고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신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무게감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철수는 나이는 어리지만 말과 행동이 신중해서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哲秀虽然年纪小但是说话行动都很郑重所以看上去很稳重.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중년의 남성의 가장 큰 매력은 중후함과 무게감이다. 中年男士最大的魅力就是稳重和沉稳的感觉. 중년의 남성은요, 아주 매력이 있죠. 그 매력은요, 중후함. 중후함은 원종감이라는 뜻이고요. 무게감도 역시 원종감. 중후함과 무게감, 즉 침착하고 무거운 느낌을,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이 매력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무게감. 사람에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무게감이 사실 실제로 어떤 진짜重量에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무게감은 보통 사람의 행동, 또는 사람에 대한 느낌에 많이 쓰는 명사입니다. 자, 네 번째 명사는 궁핍입니다. 궁핍은 중쿤 또는 쿤낫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 볼까요? 수입, 수루라는 뜻이죠. 수입이나 잘찬,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收入或者财产很少以致生活非常困难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궁핍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예문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궁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궁핍이다. 比起物质方面的贫困，精神上的贫困更可怕。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궁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보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궁핍, 가난에 힘들지 않도록 시달리라는 여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가난에 힘들지 않도록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부사입니다. 자, 부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때 우리는 억지로라는 부사를 말하는데요. 억지로는 勉强이라는 뜻으로 不想做却不得不做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无论什么事情勉强做的话都无法得到好的结果. 어떤 일이든지 勉强, 그쵸?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아주 기쁜 결과,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밥을 억지로 먹었더니 체했다. 肚子不饿却勉强吃了饭导致消化不良.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체했다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억지로라는 뜻은 어쩔 수 없이라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의미는 勉强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사는 의외로입니다. 의외로는 意外的, 일반적인 생각이나 예상하고는 다르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보다 국내, 우리나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가 항상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한 면이 있다. 一直以为他冷冰冰的却没想到还有温情的一面. 그가 항상 냉정하고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따뜻한 면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부사는요. 무조건. 무조건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라는 뜻으로요. 不计较这样那样的条件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오빠 편만 드신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요. 오빠 편만 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외국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虽然是进口东西但不一定全都是好的. 그래서 무조건의 뜻은요, 여러분. 이유 없이 다라는 뜻의 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사는 빠짐없이입니다. 자, 그 의미는 빠지다가 취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빼지 않고 이거에 뿌취더 이런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예문 볼까요? 이번 학교 행사는 전교 학생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这次学校活动全校的学生一个也不能少都必须参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나는 삼국지를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 我一本也不少地把三国志都读完了.
자, 그래서 빠짐없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부사는요, 마지못해. 마지못해는 포부더이라는 뜻으로 포더이라는 의미의 부사인데요. 자, 그 의미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우리 아까 억지로라는 부사 배웠죠? 억지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리쥐 가니샤. 나는 마지못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我迫不得已地答应了他的请求. 자, 2번째 문장은요. 동생과 화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 虽然不想和弟弟讲和但是因为妈妈迫不得已地道歉了. 그래서 마지못해는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억지로라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부사이고요. 이 부사의 의미는요. 어쩔 수 없이 포부더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어때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럼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의 잘못을 넘어 감싸는 것은 옳은 교육법이 아니다. 1번 억지로, 2번 마지못해, 3번 무조건, 4번 의외로. 답은요? 3번 무조건이 되겠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쵸, 아이가 수업도 쓰고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다. 감싸다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호해주는 것을 얘기하죠.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교육법이 아니다. 不是好的教育法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도입하다입니다. 도입하다의 의미는 인진 또는 인두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기술이나 방법 또는 물자 등을 가지고 오다. 带来技术办法物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도입하다를 어떻게 쓰는지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我们学校引进了新的教育系统，激起了学生的学习意愿。 그래서 우리 학교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의 학습 의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모든 결제를 핸드폰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해졌다. 모든 결제는 돈을 내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핸드폰 하나로 모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편리해졌다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동사는 발휘하다, 파휘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발휘하다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지수, 기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展现才能或者技术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例句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 선수가 자신의 기술을 모두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 이번 경기에서 김 선수가 자기의 기술을 모두 보여주길 바란다. 발휘하다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두 보여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음식 솜씨를 발휘하셨다. 어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음식 솜씨를 모두 다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발휘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재능 또는 기술을 보여주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방출하다입니다. 방출하다는 解放 또는 散发出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자, 의미 보겠습니다. 쌓여있던 것, 쌓여있다는 积聚的东西, 그쵸? 쌓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다, 向外解放 이라는 뜻입니다. 看一下例句吧. 한 회사는 산업 폐기물을 방출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회사는 산업 폐기물, 산업 쓰레기라는 뜻이죠. 쓰레기를 회사 안에서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방출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방출하다는 회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이 되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자동차는 매연가스를 방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킨다. 매연가스는요, 안에서 원래 자동차 안에 있던 가스를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출하다는요, 안에서 쌓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방출하다라고 나타내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동사는요. 악용하다입니다. 악용하다는 滥用이라는 뜻인데요. 의미는 어떤 것을 나쁜 용도로 쓰다. 용이 不好的用途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법조인들 중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 法律界人士中有很多人滥用法律获取个人利益. 그래서 악용하다는 여기에서 법을 나쁘게 이용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악용하다,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例句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동사는 남발하다, 滥发라는 뜻입니다. 자, 남발하다의 의미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草率说话或者做事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어요. 많이 말했어요. 그쵸?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외래어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最近年轻人之间经常滥用外来语.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래어를 마음대로 사용해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리엔시티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연습한 기술을 제대로 1번 도입하다, 2번 반복하다, 3번 남발하다, 4번 발휘하다. 답은요? 4번 발휘하다가 되겠죠? 우리 아까 여러분 파휘는 才能 또는 技术 파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기술을 제대로 기술, 技术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술을 파휘, 발휘하다라는 동사가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반복하다는 반푸라는 뜻으로 여러 번 되풀이하다. 여러 번 그 동작을 똑같이 하다라는 뜻의 동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관용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용어는요. 가슴을 찢다입니다.
가슴을 찢다는 찌우신 또는 쓰신 레이페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 가슴은 마음이 되겠죠, 여러분. 찢다는 스라는 뜻인데요. 자,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기신링, 처우청 상하이라는 의미고요. 자, 리주의 보겠습니다. 그의 잔혹한 말은 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타 장쿠더화 스슬러워다신. 잔혹한 말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슴을 찢어 놓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찢다라는 뜻은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 관용어는요. 고개가 수그러지다입니다. 수그러지다는 띠라는 뜻이고요. 고개가 수그러지다는 띠도라는 뜻입니다. 자, 언제 여러분은 띠도가 되죠? 수이자오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요? 쭌징더수. 그쵸?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존경할 때 띠도가 되겠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쯔란 얼란더 잔션 쭌징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겸손을 보고 있으면 고개가 수그러진다. 자, 학문에 대한 열정과谦虚, 겸손을 보고 있으면 쯔란더 쭌징다. 세 번째 관용어는요. 가슴을 치다. 여러분 가슴은요. 시용이라는 뜻이고요. 치다는 다라는 뜻인데요. 왜 다 시용을 할까요?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허후이라는 뜻의 관용어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父母健在的时候没能好好孝敬他们，他现在捶胸顿足，非常后悔。 그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후회하다라는 관용어 뭐였죠, 여러분? 다시용이라는 뜻으로 가슴을 치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자, 네 번째 관용어는 진땀을 빼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땀은 한이죠. 자, 진땀은 뭘까요? 한을 얘기하고요. 빼다는요, 추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진땀을 뺄까요?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을 펑 떠올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 애를 쓰다라고 얘기하죠. 애를 쓸 때 진땀을 빼게 됩니다. 遇到困难或难看的事情而费尽心思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땀을 빼다가 어떻게 쓰는지 예문 비주의 보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면접 내내 진땀을 뺐다. 자, 면접관의 질문은 너무 어렵고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쵸?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하느라고 면접하는 동안 계속 애를 썼어요. 그쵸? 애를 쓰다라는 뜻으로 진땀을 뺐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진땀을 빼다라는 뜻은 어떤 난관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노력하거나 애를 쓰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관용어는 발등을 찍다입니다. 찍히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자라는 뜻입니다. 나 자쯔지다 자오라는 뜻인데요. 왜 자쯔지다 자오일까요? 한국어에 자쯔지다 자오라는 뜻은요, 배신을 당하다, 비판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너가 나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都说搬起石头砸自己的脚我做梦也没想到你会背叛我 그래서 여러분 배신을 당하다라는 관용어는요. 발등, 그죠? 발등을 찍히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자, 여섯 번째 관용어는 눈살을 찌푸리다.
자, 눈살은 뭐냐면 여러분, 눈 주위에 있는 그 근육인데요. 그것을 찌푸리다는 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언제 쪼 메이토가 될까요? 어떤 상황이나 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불쾌할 때 우리는 쪼 메이토를 하게 되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해운대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네, 해운대는 부산에 있는 바닷가죠. 네, 그 해운대에 관광객들이 령주호더 쓰레기 라지를 얘기합니다. 라지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린 시민 메이토 진쪽라는 뜻이 되겠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네, 메이토 진쪽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다는요. 네,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이 불쾌하게 보이다. 네, 별로 좋지 않게 보이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한자 성어입니다. 자, 첫 번째 한자 성어는 아전인수입니다. 아전인수는 주의 쯔지 저우샹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쯔지 저우샹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은 언제나 아전인수의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노사는 뭐예요? 노동자와 사업자가 되겠죠? 노동자와 사장님들의 협상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의가 잘 되지 않는다,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 성어는요, 뚜어뚜어이샨이라는 뜻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의 의미는 뭐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위에 뚜어, 위에 하오라는 뜻의 한자 성어가 되겠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재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네, 재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세 번째 한자 성어는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의 의미는요, 부하오더시치 반을 정의 부치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경영이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虽然现在公司经营困难，但只要好好解决目前的情况，说不定会转危为安. 지금은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헤쳐나가다는 여기에서 극복하다가 되겠죠. 크프라는 뜻이 되겠죠. 극복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성어는요. 네,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는요, 서로서로 돕다, 후샹빵주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볼게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보았다. 우리는 옛날부터 링취, 그죠? 이웃 사람들 사이에 상부상조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미덕, 아름다움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의 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상부상조는 여러분, 네, 서로서로 돕다라는 뜻의 성어입니다. 자, 4개의 한자 성어 잘 기억하시면서 NCT 보겠습니다.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뭐뭐하여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 1번 다다익선, 2번 아전인수, 3번 전화위복, 4번 상부상조. 답은요? 네, 4번 상부상조가 되겠죠?
농경은요, 농경 우리 농사를 얘기하죠. 농사 중심의 사회였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함께 일을 하는 생활을 했다. 함께 일을 하다라는 뜻은요. 상부상조하다. 서로 도와주다가 되겠죠. 자, 다음은 속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속담은 손톱 밑에 가시입니다. 손톱은 지자라는 뜻이고요. 밑은 샤면이라는 뜻이죠. 가시는 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지자 샤면의 스라는 뜻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나타내는데요. 장치과자의 신더 수칭,或者痛苦的事情을 나타냅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고 신경이 쓰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항상 내 마음에 걸리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통령은 선거에서 말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것. 주의 쿤난더 수칭 제주에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담은요. 가재는 개편입니다. 가재는 롱샤라는 뜻이고요. 개는 시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요. 자,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감싸준다. 강시와 롱샤가 비슷한 종류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끼리 어울리고 감싸주다. 편을 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相似的人融洽相处互相包容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부장님은 항상 자신의 학교 후배들만 감싼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라는 뜻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더니 그 비슷한 게 뭐죠? 학교 후배라는 뜻이죠. 학교 사람들만 편애한다. 피해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담은요. 쇠불도 단 김에 빼라입니다. 천러다티에라는 뜻인데요. 자,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 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如果打算做某事不要犹豫要直接行动的意思. 예문 보겠습니다. 숯불도 담김에 빼라고 이왕 여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날짜를 잡자. 都说趁热打铁既然说到去旅行我们就定个日子吧. 우리가 말을 했으니까 바로 결정하자. 그쵸? 어떤 결정을 하자? 여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뜻의 속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의 속담 잘 기억하셨죠? 연습 문제 리시티 보겠습니다. 이왕 결정된 일이니 차일, 비일 미루지 말고 뭐뭐 자세가 필요하다. 1번 손톱 밑에 가시라는 2번 가재는 개편이라는 3번 쇠불도 단김에 빼라는 4번 세월이 약이라는 답은요. 3번 쇠불도 단김에 빼라는 답이 되겠죠? 자, 既然决定的事情不要拖 그쵸? 차일피일 미루다는 拖一两天 그쵸? 一直拖不要一直拖 그쵸? 直接做吧 그쵸? 直接行动吧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直接行动이라는 뜻을 가진 속담은요. 쇠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속담이었고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뜻은요. 时间是最好的良药라는 뜻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잘 공부하셨죠? 자, 오늘 공부한 어휘를요. 잘 생각하시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같이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으려고 들다입니다. 자, 으려고 들다는요, 네, 으려고 하다라는 문법, 다수안이라는 문법 아시죠, 여러분? 으려고 하다보다는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뜻의 문법인데요. 자, 어떤 동작을 할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 네, 有计划或者意图做某事比 으려고 하다 정도 更甚.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이스크림만 보면 혼자 다 먹으려고 든다. 我家孩子只要看到冰淇淋就想要一个人全部吃掉. 네, 우리 아이는 只要看到冰淇淋, 그쵸? 다 먹으려고 한다. 다想이라는 뜻이 되겠죠? 他要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으려고 든다는요, 으려고 하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려고 드니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으려고 들다는 다수안의 뜻인데요. 이 다수안은 으려고 하다보다 조금 정도가 심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는둥, 마는둥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는둥, 마는둥 하다라는 뜻은요, 뭐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으로요.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에 열심히 하지 않거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쓰는 문법입니다. 네, 又想做某个动作又不想做某个动作不努力或者不好好的做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나왔다. 实在太吵了半梦半醒的睡了之后早早就出来了. 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아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은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통 신경을 못 쓴다. 妻子因为公司事情太忙，最近没能好好的料理家务. 아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는둥 마는둥 하다는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문법입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요, 으려나 보다입니다. 으려나 보다의 뜻은요, 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일이 곧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고 추측, 네, 推测하는 건데요. 推测某件事情就要发生或者会发生某种状态라는 의미의 문법입니다. 낮인데도 날씨가 꽤 쌀쌀한 것을 보니 곧 겨울이 오려나 보다. 还是白天天气就冷飕飕的，估计冬天要来了. 네, 낮인데도 쌀쌀한 것을 보니까, 자, 이것을 보니까라고 끈쥐가 있습니다. 그쵸? 그 끈쥐로 트위처합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으려나 보다는 겨울이 올 것 같다. 好像快要来了 라는 의미의 문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늘에 별이 많은 걸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으려나 보다. 看天上繁星点点看来明天会是晴天. 올 것 같다라는 문법 기억나시죠? 자, 올 것 같다라는 문법과 으려나 보다는 찐이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으려나 보다를 보시게 되면은요, 올 것 같다라는 문법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을리 만무하다입니다.
을리만무하다는 그렇게 될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 没有可能发生这件事情。没有变成那样的理由或者可能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험담하는 걸 알고도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知道了别人说我的坏话，心情不可能会好的。 기분 좋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을리만무하다의 뜻은 뭐뭐일 가능성이 없다. 네, 뭐뭐일 이유가 없다라는 뜻으로 不可能会怎么样? 네, 不可能怎么样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